대구 동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30m 높이의 조명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영주댐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와 시공안전 전문가들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경북 곳곳에 난데없는 우박이 떨어져 농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기념관이 영천시 괴현동 자택에 건립될 전망입니다. 영천시는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시작합니다. 대구 동구에서 한 60대 남성이 30m 높이의 조명탑에 올라가 7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이 너무 시끄럽다며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축구장입니다. 30m 높이의 조명탑 꼭대기에 모자와 천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탑 아래 에어매트를 깔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5시에 나왔는데 이제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길래 이래 보니까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뭐 이래 하나씩 집어넣고 물도 먹고. 탑에 오른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는 61살 최모 씨.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 밤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아 시끄럽다며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겁니다. 경찰과 구청, 아파트 측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봤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린 날도 이거 술취가 누웠더라고요. 일단 집에 바다가 자시던 하면 이렇게 한 군데 앉아 못 맞으면 또 세 군데, 네 군데만. 그래 앉아가 먹고 싸우고 뭐 누우자 하고. 17일 새벽 5시 40분쯤 고공농성을 시작한 최 씨는 8시간여 만인 오후 1시 55분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본인이 해가지고 타원 스포트라이트에 올라와 있다.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줬느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해당 민원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영입니다. 영주댐에서 발견된 일부 균열에 대해 환경단체가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해왔었죠. 관련해서 환경부와 시공안전 전문가들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경북 북부권지사에 나와 있습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영주댐 합동 점검에서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내성천 보존회에서는 영주댐의 균열 현상과 하류 지점에서 발생하는 용출 현상, 보조댐 유사 조절지의 진동 현상 등을 들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해왔는데요. 합동조사단은 균열이 심한 부분에 구멍을 뚫고 내부까지 균열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지하터널, 즉 갤러리도 둘러보며 백태 현상이나 균열, 누수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담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 간 마찰도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 표면적 균열이 있을 뿐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점검단은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담수 후에 점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 준공된 영주댐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있으며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 경북 북부권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도 U20 월드컵 응원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곳곳에서 대한민국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최선을 다해 잘 싸워준 선수들에게 시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사상 첫 U20 월드컵 결승 진출. 설레는 맘에 시민들은 밤잠도 잊었습니다.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펼쳐진 단체 응원전. 12,000석이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찼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정말 이번 경기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힘내셔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경기 시작 5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리자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키플레이어로 생각되고요. 더 열심히 해줬으면 오늘 많이 힘들 건데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화이팅입니다. 대구는 정정용 감독과 고재현, 김세현 선수의 고향입니다. 자연히 정정용 호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대구 완전 토박인데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번 경기 하면서 그쪽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대구 부심?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 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커졌습니다. 정 감독의 모교인 경일대에서는 1,000명이 넘는 후배들이 단체 응원에 나섰습니다. 함성과 탄식이 번갈아 오가길 여러 번. 결국 아쉽게 추가로 골을 내어주며 역전패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우승을 놓쳐 아쉬움도 남지만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재밌게 봤고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상 첫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안겨준 U20 대표팀. 졌지만 잘 싸웠다.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감독과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전영용 선배님 사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 주말 저녁 청송과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에 우박이 두 차례에 걸쳐 30분 넘게 쏟아져 농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신희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매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나뭇잎은 구멍이 나고 찢겼습니다. 강한 소나기와 함께 최대 2cm 지름의 우박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지난 15일 저녁 청송과 안동, 영주 등 경북 7개 지역 곳곳에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 40여 분 동안 손톱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우박이 휩쓸고 간 사과밭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사과도. 아침에 사골렁이 나는 이거 처음에 멍드는 줄 몰랐거든. 그냥 햇빛 딱 난 게 대부분 막. 이거 막 100%잖아. 지금 막 안 맞은 게 없어. 이거 봐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1,3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축구장 1,800여 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 청송 지역이 피해가 컸습니다. 안덕면과 현서면을 중심으로 86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열매 꼭지가 단단해 떨어진 사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열매 곳곳이 움푹 패여 상품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열매가 커질수록 상처 부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출하한다 하면 아마 50%도 못 받을걸요 아마. 이때까지 1년 중 뭐 미천 들어갈 거 전부 다 이제 싸그리 다 들어갔어요. 완전히 들어가고 이제 시기만 기다리가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피해를 봐서 좀. 이 농가의 경우 지난 4월 냉해에 이어 우박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북에서는 6차례에 내린 우박으로 5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여름, 불시에 들이닥친 우박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영화배우 고 신성일 씨를 추억할 수 있는 기념관이 고인의 묘소가 있는 영천시 괴연동 자택에 건립될 전망입니다. 영천시는 최근 이 신성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별 배우 신성일. 1960년에 데뷔한 뒤 한국 영화 반세기 동안 5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7년 영천으로 이주해 10여 년간 많은 추억을 남겼고 지난해 11월 별세한 뒤 자택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당시 추도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최기문 영천시장은 고인의 꿈이었던 신성일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영천시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 계획 그 용역이 아마 8월 달쯤 돼가 그 용역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예산 확보고 뭐 그런 게 추진 계획이 돼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은 뭐 특별히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아직까지 예 금액이나 뭐 공사 뭐 면적에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저 기본 계획에 나와 보고 거기도 또 관련 법에 또 묶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념관은 고 신성일 씨의 자택인 영천시 괴연동 성일가 내에 건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이 보관해왔던 각종 영화 관련 기록과 대본, 의상 등을 전시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고인의 생전 주거 공간인 한옥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서재로 쓰던 이 자리에 기념관이 건립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100여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성일가. 제대로 된 진입로조차 없지만 주변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 그의 영화로부터 위로받고 성장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신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환경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17일 오전 8시쯤 북구 신천 칠성교와 경대교 사이에서 피라미 등 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폐사한 물고기들과 주변을 정리하는 한편 환경청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의 역점 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봉화군은 17일 엄태항 봉화군수와 이규일 부군수, 실과단 소장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청량산 주변 모험메달이 조성 등 주요 21개 사업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점과 미비사항, 부서별 협조사항 등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15일에 열린 안동 K-팝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여자친구, NCT 드림 등 인기 가수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콘서트장에는 서울, 대구 등 각지에서 온 팬들과 지역 주민 5천여 명이 찾았으며 가수와 관객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철인을 가리는 2019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돼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1개국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인간 한계에 도전합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나흘 동안 오전 6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보문단지 내 보문교 삼거리부터 천군 내거리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또 동호인 대회가 치러지는 23일에는 보문교 삼거리에서 천강로 천분면사무소 삼거리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1일까지 환경부와 시군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가축 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의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의원 발언대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의회 장상수 부의장이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동대구로 가서 인근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에 지역구를 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장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동구 지역민들의 많은 수건 사업인 동대구로 파티마 병원 유통단지 구간 건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대구역은 50년 전에 완성되어서 지금까지 동대구역을 관통하는 동대구로의 많은 발전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대구역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인 동대구로가 파티마 구간부터 단절되어서 북쪽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동대구로의 혼잡으로 교통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 한 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 시민이 겪으면서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시면서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동대구역을 가로지는 도로가 파티마에 막히면서 네. 우리 신암동 북구에 인접해 있는 북구 지역까지 그 교통체증을 지금 수십년 같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개발도 같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도로가 생길지 안 생길지 걱정도 됩니다만은 생겨서 우리 동네 북구까지 좀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말 지역에 사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건축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에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개선해서 대구시와 함께 이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작게는 교통 불편의 문제이고 아주 크게는 대구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중요한 문제라 인식하고 지역구 국회의신 정종섭 의원님과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은 동대구로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파티마 병원을 관통하는 지하도로 및 이와 연계하는 도로를 유통단지까지 연결되도록 하여 수성구에서 북부 유통단지의 인적 산업의 흐름을 원활화시키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연결도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시행했고 우선적으로 신암 재전비 촉진지구 사업과 병행 시공이 가능한 파티마 병원 복현 내거리 구간에 대해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신암동 파티마 병원에서 유통단지에 이르는 약 3.3km 구간이고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2,682억 원이 예산이 들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파티마 지하차도 통행하는 구간은 원래 상반기에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경대로 유통단지 구간은 향후에 이렇게 교통여건 주변 개발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하차도 구간은 330m 구간으로서 40m 지하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단절된 동대구로 남북측을 연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동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동북로, 아양로 등 주변 도로 교통 체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구로가 수성구에서 북부 유통단지로 이어지는 중요 간선의 역할을 회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동대구로 파티마 병원 앞 현장에서 대구광역시의회 부회장 장상수 의원이었습니다. 이맘때면 수국이 참 예쁘게 핍니다. 6월과 7월을 대표하는 꽃이죠. 부산에서는 영도 태종대 일대에 수국이 만개하는데요. 수수한 수국이 장관을 이룬 풍경,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아왔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모여 어른 양손을 가득 채울 만큼 탐스럽게 핀 수국. 산 비탈과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수국에 사람들의 발길이 멈춰섭니다. 와 진짜 수국 이쁘다 그치? 진짜 감사합네. 너무 예뻐. 영도 태종대의 수국 수만여 송이가 만개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새하얀 꽃잎부터 보라색과 분홍색 꽃잎들이 형형색색 숲을 물들입니다. 다정한 연인과 친구,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꽃길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수수하게 핀 수국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엄청 예뻐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수수하면서도 예뻐요.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좋으면서도. 봉우리들이 굉장히 보시면 크고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뻐요. 너무 좋고 오늘 또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와서 더 좋습니다. 수국이 만개한 태종대는 이맘때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필수 코스입니다. 정말 예뻐요. 갈색, 빨간색, 다운색 많이 있어요. 정말 예뻤어요. 태종대의 수국이 군락을 이룬 지는 벌써 20년 남짓. 매년 같은 장소에 같은 꽃이 피는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 볼 때마다 다른 풍경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오긴 자주 왔는데요. 올 때마다 이게 틀리니까 같은 꽃이라도 해마다 틀려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태종대 수국은 7월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또 6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수국을 주제로 축제가 열려 아름다운 꽃의 향연과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이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입해 주차 빌딩과 정비고를 새로 짓고 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등 정비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점을 검토하는 한편 올해 안에 중국 등으로 가는 5개 이상의 국제 노선을 신규 취항할 예정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이 경북교육에 대한 현안과 개선사항, 정책에 반영할 아이디어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 창구는 경북 교육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 또는 정책기획관으로 우편 접수나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제안은 실시 가능성과 창의성 등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채택하며 행정 업무 개선에 효과가 있는 우수 제안에 대해 상금이 주어집니다. 안동시가 학교 주변이나 아파트에 밤새 불법 주정차를 하는 화물 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반 3개 팀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안동시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곳에는 현수막을 걸고 화물 자동차 기사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왔습니다. 화물 자동차는 차량을 등록할 때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차고지를 둬야 하며 단속에 걸릴 경우 영업정지 5일이나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산림청이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17일부터 8월 말까지 유명 휴양지와 계곡 등을 돌며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오물, 쓰레기 투기,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취사를 하다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낮에는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치솟는데요.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1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16도로 시작해 한낮에 29도로 전날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더위 속에 주말과 휴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